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단원인데, 일단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알기 전에 이제 등차수열에서 대표적인 공식이 요 AN, SN 공식이고, 등비수열에서 대표적인 공식도 요 AN과 SN이에요. 자, AN, AN, SN, SN 똑같지?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야. AN과 SN은. 근데 등차수열에서 AN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SN은 이러한 형태. 등비수열에서 AN, SN의 형태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서의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각인을 해놓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A, N, D 그리고 R이라는 거 정도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수열이란 무엇인가? 자, 수열은 뭐의 줄임말일까? 수의 나열. 그러면 수를 나열해 놓은 것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순서가 없이 나열한 게 아니라 차례대로 수를 나열해 놓은 것을 수의 나열이라고 해요. 근데 봐봐. 내가 여기서 홀수를 한번 나열해 볼게. 그럼 1, 3, 5, 7, 9. 자,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게요. 몇씩 증가하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2씩 증가하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짝수도 마찬가지 2, 4, 6, 8, 10 나열했을 때 2씩 증가하는 규칙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수를 또 나열해 볼 거냐면 1, 2, 3, 자, 요런 나열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규칙성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성이 없는 것들은 수열에서 보통 다루지 않아요. 보통 규칙성이 있는 수열만 요 수열 단원에서 다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이 각 항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얘를 첫 번째 항이다라고 해서 A1, 얘는 두 번째 항이어서 A2, 얘는 세 번째 항 A3, A4, A5 이런 식으로 써요. 항의 이름을 A1, A2 이렇게 각각 붙인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n번째 항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AN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AN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AN의 값을 뭐 해서 나타낼 거냐면 공식화해서 나타내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공식화. 그럼 봐봐. 지금 수열, 일반적인 수열을 나열해 놓은 건데 수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등차 수열이 있고 등비 수열이 있는데 한 글자 차이야, 지금. 차이가 있다, 비가 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단원인 등차 수열에서 차이가 있는 수열은 뭐라고 하냐면 일정한 수를 더하고 빼는 이러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비는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해서 나열한 게 등비 수열이겠어? 곱하거나 나눈 것들. 이게 등비 수열이야. 일정한 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등비 수열.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봐봐. 일반항은 AN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등차 수열이니까 차이도 얼마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차이를 영어로 하면 difference. 와, 영어 못하는 이준영이 difference 대답을 했어. 그래서 이 difference의 앞글자인 D를 따서 이 등차, 차이를 일반항에서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그 공차를 small d라고 나타냅니다. 자, 일반항 AN 했고요. 공차 small d까지 했어요. 이 n은 n번째에서의 항의 n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자, 등차 수열 한자로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는 수의 나열이다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방금 했던 홀수 규칙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1, 3, 5, 7, 9 이렇게 쭉쭉쭉쭉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얘는 A1, A2, A3, A4, A5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일반항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자. 자, A1 같은 경우는 1이에요. 그럼 A2는 3인데 앞에 있는 얼마에서
얼마만큼 더해서 3이 나온 거야? 이만큼 더해서 3이 나온 거야. 그럼 A3 같은 경우는 5인데 얼마에서 이만큼 더해서 나온 거야? A2에서 이만큼 더해서 나온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요걸 풀어 써보면 아까 우리가 공차는 어떤 스몰? D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했어. 그럼 얘는 A1 플러스 D라고 볼 수 있고 얘는 A2 플러스 D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봐봐. A2는 사실상 A1 플러스 D랑 같아. 그러면 A1 플러스 D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A1 플러스 D 플러스 D 이렇게 갖다가 지금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A4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A4는 A3에서 이만큼 더해서 나온 식이야. 그러면 A3 플러스 2다라고 했을 때 이 A3 값은 뭐랑 똑같아? A2 플러스 D랑 같은데 이 A2 값은 또 뭐랑 똑같아? A1 플러스 D 값이랑 똑같아. 그럼 얘를 지금 나열을 했을 때 A1 플러스 D 플러스 D 플러스 D 했을 때 봐. 여기는 D가 몇 개? 한 개. 여긴 D가 몇 개? 여긴 D가 몇 개? 세 개.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AN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어요. 자, 전부 다 지금 시작점, 출발점은 누구에서 출발해? A의 몇째 항? 몇째 항? 첫 번째 항에서 출발을 해서 자, D 값은 봐봐. 얘 A1에는 D가 안 붙는데 A2에는 D가 하나, A3에는 D가 두 개, A4에는 D가 세 개가 붙어요. 자, 그럼 이 N 값과 D의 개수랑 몇 개가 차이나? 한 개가 차이나지. 그러면 D 앞에 뭘 붙여서 나타낼 수 있냐면 N-1 이렇게 붙여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A에는 A 플러스 N-1이다.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항에 대한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N-1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요 조건만 주어지면 앞으로 우리가 첫째 항, 일반항, 그리고 등차 수열의 공차까지 이제 다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일반항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22번 가봅시다. 182페이지. 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자, 방금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했어? 첫 번째야 A 플러스 얼마만큼 차이나? N-1에다가 얼마 곱해? D를 곱한 값이 AN인 거야. 그럼 보자. 자, 1번 보니까 첫째 항이 지금 얼마니? 3이지. 그럼 AN은 3 플러스 자, N-를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자, 공차 한번 볼게요. 얼마 차이나요? 그렇지. 일정하게 지금 다 6씩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럼 D 자리에다 6을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서 나타내시면 돼요. 요거 바로 풀면 6n-6이니까 마육과 3을 더해서 나타내면 AN은 6n-3 이렇게 일반항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얘들아 사실상 여기는 4개 항까지밖에 안 나왔지만 그 뒤에 있는 항들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있는 거야. 100번째 항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돼?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자, 얘는 첫 번째 항이 음수네요.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플러스 n-1을 쓴 후에 자, 공차 보자. 얼마씩 차이 나니? 마이너스. 그렇지. 마사씩 지금 계속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럼 D 자리에다가 마사를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괄호 풀어서 마사 n 플러스 4니까 요 상수항끼리 계산해서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AN 쓰는 연습. 자, 밑에 423번 해봅시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424번. 자, 일반항이 AN, 4n 플러스 3인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래. 그리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래. 얘들아, 등차 수열임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등차 수열임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어? 일정한 뭐가 있는? 그렇지. 차이가 있는 수의 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임을 보여라라고 하면 우리가 뭘 보여주면 되겠어? 차이. 그렇지. 일정한 차이. 그럼 일정한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 지금 D값이 어떻게 일정하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볼게요. 자, AN.
대한 공식은 a 플러스 n-1d란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a의 n값 다음에 나오는 항에 대한 식을 먼저 써보는 거야. an 다음에 나오는 항은 n자리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다음 항이잖아. 하나 다음 항. N 플러스 그렇지.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다음 항. 자, 첫째 항은 그대로 가고요. 요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면 뭐만 남아? N. n만 남아. 그럼 n, d네? 이 둘을 어떻게 하면은 d가 나와야 하겠어? 둘을 어떻게 해야겠어? N. 그렇지. 빼서 d가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d가 계속 나오면 등차 수열인 거야. 빼볼게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자, a 플러스 nd에서 a 플러스 n-1d를 빼볼게요. 자, 빼면 aa 사라지고요. 자, nd에서 지금 얘도 nd네. nd를 빼고 사라지네. 자, 그럼 요거 하나 남네. 마이너스 d였으니까 마이너 만나서 뭐가 남아 지금? d 혼자 남죠. 그래서 둘이 뺐을 때 d가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식을 실제로 이용을 하는 거야. 자, a는 a 플러스 n-1 d인 건데 이 값이 지금 4n 플러스 3이래. 그럼 이걸 풀어봐. a 플러스 nd 마이너스 d 값이 4n 플러스 3인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요 상수항이야. a-d 그리고 nd 이렇게 묶어보면 자, nd 4n 비교했을 때 뭐가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D. 그렇지. 그럼 d 값이 4라는 거 찾았으면 이 4를 다시 원래 대입을 해서 a-4 값이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얼마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죠. 그럼 a 값 얼마? 7. 그래서 첫째 항은 7. 공차는 4.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보여라 라고 하면 다음에 나오는 항과 일반 항을 빼서 공차가 D가 계속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25번 가볼게요. 네, 가봅시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일반항에 대한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들인데 보니까 제5항이 3이래요. 그럼 일단 요거 나오자마자 자, A5가 3이다 쓰고 제10항이 13이래요. 그럼 얘도 A10이 13이다 이렇게 써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항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랑 뭐는 알아야 돼. 첫째 항이랑 그렇지. 공차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N에 관련된 식으로 써보는 거야. 자, AN은 A 플러스 n-1d니까 A5부터 써봐. A5는 A 플러스 그럼 몇 D가 되겠니? 그럼 4D가 3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 두 번째 A10에 대한 식도 쓰면 A 플러스 여기는 몇 D가 되겠어요? 하나 줄여야지. 그렇지. 9D가 13이다 라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두 개씩 주어졌으니까 A, D 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서 풀면 되겠어? 그렇지.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4D는 3과 A 플러스 9D는 13. 두 식을 빼봅시다. A 사라지고요. 5D 되고요. 10되네요. 그럼 D 값 얼마? 2죠. 자, 아무 데나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볼까? A 플러스 8이 3이니까 A 값 얼마? 마오. 그래서 첫째 항이 마오. 공차가 2라는 거 구해놨어. 그럼 일반 항식에 다시 대입을 해봅시다. 자, AN은 마이너스 5 플러스 n-1 곱하기 2인 거야.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20이니까 n자리에다가 2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얼마? 19 곱하기 2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38이니까 답은 33. 그래서 식만 잘 쓰시면 맞힐 수 있어요. 42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428번 가겠습니다. 자, 제3항과 제8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네요. 그럼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갖다가 일단 식을 써보면 A3과 A8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A3에 대한 일반항식을 한번 써봅시다. 우리 이제 바로 나와야겠지. 어떻게 써야 돼? A 플러스. 몇 D? 3항이니까 그냥 몇 D 바로 나와야 돼, 이제. 그렇지. A 플러스 2D 절대값 씌운 거랑 A 플러스 몇 D? 그렇지. 7D 절대값 씌운 게 서로 같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봐봐. 부호가 반대래. 여기서 우리가 추출해야 하는 의미가 뭘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야. 둘을 더하면? 0. 그렇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부호가 반대래. 예를 들어 마3이고 하나는 3이래. 절대값은 같잖아. 그럼 마3 플러스 3 하면 반드시 얼마 나와? 0 나오죠. 요거 이용하셔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비호 풀어서 더해봅시다. 자, a 플러스 2d랑 a 플러스 7d를 더한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야. 그럼 2a 플러스 9d가 0이라는 거네. 그럼 요거 하나 지금 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컴마 뒤에 거 값을 봅시다. 자, A5가 지금 마이너스 2래요. 자, 얘도 일반항 공식으로 쓰면 A 플러스 몇 D? 4D. A 플러스 4D가 마이너스 2다 라는 소리야. 그럼 두 번째 식 구해놨으니까 얘도 1번식이랑 2번식 어떻게 해서 푸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2씩 해볼까요? 그러면 2A 플러스 8D가 마사 하나랑 요거 2A 플러스 9D는 0짜리. 요거 서로 빼볼게요. 자, 사라지죠? 그럼 D가 마이너 만나서 4네요. D4 나왔으면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A 플러스 지금 4, 16이네요. A 플러스 16이 마이너스 2니까 A 값은 마 16 해서 얼마? 마 18. 그래서 첫째 항 쓰라고 했으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8이고 공차는 아까 구해놓은 D값 얼마? 4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29번 가볼게요. 자, 430번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개념 써볼게요. 첫째 항이 40이다 라고 했으니 A가 40이고요. 공차항이 마3이다 라고 했으니 D가 마3이네요. 그럼 항상 일반항 공식 쓰고 시작하셔야겠죠. A에는 40 플러스 n-1에 마3이다. 자, 그럼 이거 조금 간단하게 풀어보면 마3n 플러스 3이니까 마3n 플러스 43이 AN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언제냐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식이 0보다 어떨 때의 n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0보다 작을 때의 n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n이 43보다 클 테니까 n은 3분의 43보다 크게 나오면 되는 3분의 43 대략 얼마요? 14.xxx 이렇게 나오네. 그럼 n값은 얼마부터? 15. 그렇지. 15항부터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5항. 그럼 431번. 자, 43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와 24 사이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드네요. 두 수 사이에 등차 수열을 만드는 거야. 그럼 봐봐. 자, 9가 첫째 항인 거고 24가 마지막 항인 건데 요 사이에다가 지금 4개의 수를 넣었어. 그러면 총 몇 개 항이 되는 거니? 6개. 6개 항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AN에 대한 식을 썼을 때 첫째 항이 9라는 건 알고 9 플러스 n-1 D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마지막 항, 즉 A6는 24라는 거 알잖아. 그럼 A6는 9 플러스 5D고 이 9 플러스 5D가 24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의 값은 찾을 수 있어요? D. D의 값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5D는 24-9 하니까 15고 D값 얼마? 3. 자, 그럼 D가 3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이제 뭐만 찾으면 되겠어? 요 공식을 다시 D를 넣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AN은 9 플러스 n-1에 3이니까 정리하면 얘는 3n-3이므로 3n 플러스 6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네요. 아, 그럼 요 앞으로 D가 3이라는 거 구했으면 그냥 수를 지금 차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3씩 더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해서 쓰셔도 되고 상관이 없겠네요. 그럼 3씩 이제 늘려가 봅시다. 얼마? 12. 얼마? 15. 얼마? 18. 얼마? 21.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33번. 자, 이제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 파트 185페이지에는 이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지를 일단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3개의 수. 자, 임의로 A, B, C 이렇게 세 수를 지금 정해 볼게요.
자, 얘가 일정하게 지금 등차를 가진대요. 그럼 일정하게 등차 D만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B의 값에 대한 식과 C의 값에 대한 식을 한번 지금 써보면 B 값은 A에서 D만큼 더한 값, C 값은 B에서 D만큼 더한 값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봐봐. 요렇게 세 개의 수가 주어졌을 때 이 가운데 나오는 항을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가 있냐면 일정한 등차를 가진다. 근데 가운데에 있다. 라고 해서 가운데 중자 써서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등차 중항은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냐면 자, 지금 B는 A 플러스 D고 C는 B 플러스 D라고 썼는데 얘를 또 어떤 식으로 써볼 수 있냐면 D에 대한 식으로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 요 A만 살짝 넘겨서 D는 B 마이너스 A고 얘도 D는 C 마이너스 B다 라고 쓸 수 있어. 그럼 봐봐. 둘 다 똑같이 D에 관한 식이니까 얘네 둘은 서로 어떻다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나는 이 등차 중앙이 어떠한 공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B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A 넘기고 B 넘겨봐. 그럼 B 플러스 B는 A 플러스 C니까 자, 이 B는 A 플러스 C네. 그럼 B는 어떤 특징을 가져? A와 C를 더해서 몇으로 나눈 값과 같은 거야. 2로 나눈 값과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 등차 중앙은 처음 항과 끝 항 두 개를 더해서 얼마로 나눈 값과 같다. 2로 나눈 값과 같다.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434번 가볼게요. 자, 세 수가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아, 그럼 얘가 아까 그 A고, 그 B고, 그 C잖아. 그럼 아까 등차 중앙, B의 특징이 뭐였어? 2분의 A 플러스 C였으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가 써보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가 2분의 A값 플러스 C값 더한 값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 넘기면 2X제곱 플러스 4X가 자, x끼리 더하고 2x 상수항끼리 더해서 플러스 4니까 자, 이거 다 넘겨서 계산해보자.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자, 2차 방정식 형태지. 그러면 양변을 공통인 인수 2로 나눠서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때 x의 값 얼마? 마이. 이때 x의 값 얼마? 1이네요. 그러면 둘 다 가능한 거야. 둘 다 가능한 거니까 x는 마이 또는 x는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음수도 가능하고 양수도 가능한 거니까 의심 품을 필요 없어요. 첫째 항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 양수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435번 가겠습니다. 자, 436번.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가 있다. 세수의 합이 9이고 제곱의 합이 35일 때 세수를 작은 순서로 나열하여라. 자, 지금 얘들아 세수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럼 뭐로 놓고 시작할래? ABC. ABC. 그럼 봐봐. ABC로 놨을 때 ABC 다 더한 값이 9. 제곱의 합이 35. 자, ABC로 놓는 순간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 안 풀려. 그래서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는 ABC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웠잖아.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공차가 D일 때 뭐라고 쓸 수 있어? 얼마만큼 차이나? D만큼. 그렇지. A 플러스 D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수는 A 플러스 2D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가운데 항을 뭐로 놓으면 편하냐면 A로 놓고 그 앞에 나오는 항은 이 A에서 D만큼 어떻게 한 값? 뺀 값. 그 다음 A보다 다음에 나온 값은 A에서 얼만큼 한 값? 플러스 그렇지. D를 더한 값. 이렇게 놓으면 편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식을 놔야 이 세수의 합이 9라는 걸 이용을 했을 때 A-D, A 플러스 D가 9라고 했을 때 뭐가 사라져? D가 사라지니까 누구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세수가 주어질 때는 이렇게 놓는 것이 편합니다. 그럼 봐봐. 세 개의 수 말고 만약에 문제에서 조금 더 이제 꼬아서 낸다 하면 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네 수는 어떻게 해야겠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
뭐 일단 얘처럼 나열해볼까? 얘처럼 나열하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인 건데 이렇게 하면은 더했을 때 D가 안 사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껴서 넣어야 될 때는 가운데 두 개가 어떤 식의 형태로 들어가야겠어? 예시를 보여줄까? 예시를 보면 A 플러스 D 그럼 앞에 거는 A 마이너스 D 그 앞에 거는 A 마이너스 2D 그 뒤에 거는 A 플러스 2D 얘일까? 아니면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3D A 플러스 3D일까? 첫 번째 케이스일까? 두 번째 케이스일까? 첫 번째. 등차를 비교해봐. 두 번째. 첫 번째 거 등차 보면 얼마씩 증가해? 얼마 증가해? D 증가해, D. 그럼 여기도 똑같이 D가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 D가 증가하려면 A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 2D 증가하네? 여기는 D 증가하고? 이게 안 맞지? 근데 얘 봐봐. 얘는 D가 아니라 몇 D 증가하고 있어? 2D. 여기도 2D. 여기도 2D. 그럼 뭐야, 당연히? 두 번째 게 맞겠죠. 그래서 내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놓고 A 마이너스 3D, A 플러스 3D로 해서 차이가 공차가 2D가 되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D가 되게끔 만들면은 이제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내수가 나오면 이렇게 만드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세수를 하고 있으니 자, A의 값이 지금 3A가 9이므로 3인 것을 구해놨어요. 자, A가 3인 거 구해놨으니까 이제 제곱 공식 써볼게요. 그럼 이거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야. A-D의 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D의 제곱을 다 합한 것이 35다 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거 다 풀면 A제곱 마이너 2AD 플러스 D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이 35인 건데 여기서 마이너 2AD, 2AD 사라지고요. A제곱만 3개가 나와요. 3A제곱 플러스 2D제곱이 35인 거야. A값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3, 3에 9에다 9, 3, 27 하니까 27 플러스 2D제곱이 35인 거네. 그럼 2D제곱은 35 마이너스 27 계산하면 8이니까 D제곱은 4네요. 그러면 될 수 있는 D의 값은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랑. 그렇지. 그래서 답을 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일단은 A 값은 뭐로 고정이 되어 있어? A값. 3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A가 3이고 자 D가 얼마일 때? 2일 때는 어떤 순서로 되는지 쓰고 그 다음 A가 3이고 D가 얼마일 때? 마 2일 때는 어떠한 순서로 수열을 갖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3, 그리고 5, 7의 형태로 나올 거고 두 번째는 3, 1, 마 1, 요 형태로 나오겠네요. 5, 3, 1로 가야 되네? A가 3인데 맞다. 실수하면 안 되지. A를 지금 얘들아 첫째 항이 아니라 누구로 놨지 우리? 가운데 항으로 놨지.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 대입해서 써야 돼. 그럼 3이고 여기 첫 번째 2라고 하면 1이고 여기는 3 플러스 2에서 5. 그래서 요 경우는 1, 3,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 여기다가 이제 3 마이너 2 하고 여기는 3 마이너 2 해서 얘는 5, 3, 1 이렇게 순서 반드시 지켜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로 나열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첫째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럼 437번 가겠습니다.